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은 자,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 얘네를 접합시켰어요. 접합. 그럼 P형하고 N형을 접합시켰다 그러면은 그리게 되면 뭐 간단한 개념적으로 그리게 되면은 여기가 P형이고 여기가 N형 반도체 이렇게 붙였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이제 중요하냐면 이게 반도체 소자 부품 소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PM 접합을 하게 되면 이게 P형 반도체하고 N형을 단지 붙여놓음으로써 얘가 어떤 변화나 기능이 생기느냐 그걸 지금 알아볼 건데, 자 보면은 이제 PN 접합 다이오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P하고 N을 붙이면은 얘가 뭐가 되냐면 그냥 다이오드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뭐냐? 다이오드는 뭐냐? 기호로는 이렇게 그리는 전자 부품인데, 자 이렇게 그린 전자 부품인데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는 흐르는데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흘릴 수 있는데 반대 방향으로 전류는 흐를 수가 없어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흘리는 장치예요. 이게 결국은 이 가장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이제 교류 전원을 이런 교류 전원을 이거를 이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이거를 직류 전원으로 바꿔주는 장치에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장치예요. 여기에 이용되는 게 다이오드. 그래서 이제 PN 접합 P하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단순히 붙임으로써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다이오드가 돼요. 다이오드가. 그래서 PN 접합면의 성질과 이때 이제 전압을 가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전압을 반대 방향으로 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건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전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려면은 어때요? 이쪽이 플러스가 가해지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가해져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쵸? 그 반대로 이 경우는 이쪽이 플러스가 가해지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가해지면은 이 반대의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아예 전류가 못 흘러요. 그러니까 이런 셈이지. 자 이렇게 건전지가 있으면 위쪽이 플러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이렇게 다이오드를 연결하면 이쪽으로 전류가 흘러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다이오드가 연결되면 이쪽으로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이 얘기예요. 얘를 이제 순방향 향이라고 하고,
얘를 역방향이라고 해요. 역방향. 자,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여기 같은 경우, 여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각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P형 반도체에서는 삼가를 이제 삼가 불순물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들, 즉 전공들이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박혀 있죠. 전공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옥가 불순물을 넣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결합되지 않은 전자들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 이쪽은 이제 전공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은 전자들이 남아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자,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붙였어. 딱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쪽은 전공이 있고 이쪽은 전자가 있죠. 남아도는 전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얘네가 여기 가서 딱 붙어버려요. 여기 가서. 그러니까 이 빈자리에 쏙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지. 자, 얘네들이 이렇게 쏙 들어가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전공이 남아 있을지라도 가령 이제, 자, 따로 그리면은 좀 밝은 색으로 그려야 되겠네. 이쪽은 이걸로 그리자. 자, 이쪽은 보론하고 실리콘이 있으면은 실리콘 옆에 그릴게요. 그러면은 자, 보론은 3가니까 실리콘의 전자가 하나 보론이랑 공유 결합을 하는데, 자, 이쪽에 뭐가 생기냐면은, 자, 보론 쪽에 있는 전자가 하나 모자라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원래 3가, 얘는 4가. 이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얘는 전자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여전히 존재하죠.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에요. 마찬가지로 실리콘도 이렇게, 실리콘은 겉에 4개가 있으니까 얘는 원래 얘도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 그런데 자, 포스포인 같은 게 옆에 포스포가 이렇게 있다. 인이. 그러면은 포스포는 옥가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전자 남는 애가 있죠. 전자 남는 애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 옆에 붙여놓으면은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바로 옆에 붙여놓으면은. 그러면은 자, 얘는 이 전자를 하나 옆에 줬죠. 얘는 정기적으로 어때요? 전자를 하나 줬으니까 정기적으로 얘는 플러스가 돼버려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얘는 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걸 P형과 N형 반도체를 이렇게 붙이는 바람에 얘 입장에서는 전자가 하나가 저리 도망갔죠. 그래서 전자가 하나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전자가 하나 모질래죠. 원래는 5개가 있어야 얘가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인데,
전자가 이렇게 하나 도망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전하가 빠진 거니까 얘는 정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입장에서, 보론 입장에서 보면은, 이쪽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전자가 자기가 3개 뿐인데, 3가니까 3개 뿐인데, 옆에 인에서 전자가 하나 탁 튀어 들어와서 여기 들어와 버렸어. 그럼 전자가 추가됐죠. 이쪽에서는. 그럼 얘는 정기적으로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얘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전자가 하나 추가돼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붙임으로 인해서 자, 이쪽은 전자를 받아들였고 이쪽은 전자를 저쪽에 건네줬죠. 그래서 이쪽은 이 접합면 쪽의 일부 영역은 오른쪽은 플러스가 돼버리고 왼쪽은 그 P형 반도체 쪽은 전자를 받아먹어서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접합면 쪽에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 뭐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게 돼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돼서 자 봅시다. 그럼 플러스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이때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쪽으로 전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이런 과정을 단순 접합을 함으로써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이 접합면에 전기장이 형성이 돼요.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빌트인 포텐셜이라고 하는데 우선 우리 학생들은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전기장이 형성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전자는 어때요? 이런 전기장 하에서 자, 전기장을 우리가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어. 그럼 전자는 이 전기장 하에 전자를 놔두면은 전자는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자, 이 왼쪽을 보면 전자가 있어요, 없어요? 전공이 남아 돌지 전자들은 이 왼쪽 P형 반도체에선 전자는 다 꽉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자는 이동을 못해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자, 보면은 여기 자, 이쪽에 P형 반도체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여기 플러스 전압을 가하고 N형 반도체 이게 마이너스 전압을 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플러스인데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쵸?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전자가 요리 이동하려고 그러니까 아까 이 방향에서 봤듯이 이 방향과 반대여서 전자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당겨지니까 이쪽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 이 접합면 쪽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는 게 그냥은 이동이 안 돼. 그냥 이동이 안 돼. 그래서 자, 요게 형성된 빌트인 포텐셜 이 전기장 얘를 거스를 만큼 이 전압이 올라가면은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 전압이 자, 이 전압이
이 V가 전자가 이동하는 건 I니까, 자, 이 전압이 일정 값까지는 전자가 얘 때문에, 이 안에 이제 형성된 전기장 때문에 일정 값까지는 전자가 이동을 못해요. 그런데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여기 있던 전자가 얘를 무시하고 건너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값 이상이 되면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특성을 가져요. 자, 이게 이제 순방향으로 전압을 가했을 때, 전압을 걸어 놓는 거를 이제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순방향 바이어스 전압 인가시에는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이 전압을 올려주면은 이쪽으로 전자가 이동할 수 있어서 전류가 흐른 셈이 돼요. 근데 자, 여기 역방향, 이 그림에서 역방향이면 뭐예요? N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가하고, 저기 플러스고,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를 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N형 반도체 쪽에 전자가 남아 돌죠. N형 반도체에 전자가 남아 도는데, 자, 이쪽이 플러스란 말이에요. 그럼 바로 앞에 전자들이 있죠. 바로 앞에 전자들이 있으니까 이놈의 전자들이 이쪽으로 끌려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P형 반도체 쪽은 뭐죠? 전공. 가상적으로 홀이라고 해서 이제 전공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가상적으로 이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딸려가는 구조를 띄어요. 마이너스 쪽을. 왜냐하면 이쪽에 남아두는 전자들을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밀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자를 밀어버리니까 이쪽이 이런 식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접합면에서 안쪽에 봐봐, 이쪽에 전자들 많이 남아도는 애들 있죠. 이쪽에 전자들, 얘네들이 이쪽으로 끌려가 버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은 결합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외부에 전압을 이렇게 가한 것 때문에 얘가 전자가 이쪽으로 쏠려. 그러면 이쪽에 자기 전자 잊어먹죠. 여전히 이 그림상 이쪽에 있는 애들은 자기 전자를 잊어먹어. 자기 전자를 잊어먹게 되면 얘네들은 플러스 차지가 돼요. 이쪽 애들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반대로 이쪽에 있던 일부 구석에서 벗어난 전자들이 이쪽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이쪽은 전자들이 결합하니까 전자를 얻는 셈이 돼서 이쪽은 마이너스 차지가 돼요. 이쪽은. 그러면은 자 지금 전자가 사실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내지, 아니면은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야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는 더 이상 전류가 흐를 수 없도록, 자, 이쪽 전자가 이쪽으로 쏠리고 이쪽 전공은 이쪽으로 쏠리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이렇게 넘어갈 구멍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만큼 그런 공간이 이 접합면이 정확한 명칭으로는 공핍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 접합면이 더 커진 셈이 돼요. 이렇게 커지면은 어때요? 아까 얘기했듯이 전자가 이쪽에서 쭉 가로질러서 지나다녀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전자가 더 이상 흐를 수가 없게 돼요.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돼. 그래서 전압을 거꾸로 걸면, 이게 V가 이쪽이 플러스죠. 반대로 이제 전압이 거꾸로 걸리게 되면은 전류가 거의 흐르질 못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질 못해요.
그림이 좀 삐뚤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못해서,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순방향으로 전압을 걸면은 일정 값 이상이 되면은 전류가 쭉 증가해서 흘릴 수 있는 장치가 되고, 그 반대로 역방향으로 전압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이 전압을 역방향으로 아주 과하게 높아진다면, 이때는 이 장치가, 이 부품이 손상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급격하게 흐르는 구간이 만들어져요. 이거를 이제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 계측학 시간에 반도체 검출기 있죠. 반도체 검출기 쪽이 요 영역을, 브레이크다운 영역을 이용을 해요. 이 디바이스가 깨지는 영역. 근데 이제 계측기에서 사용하는 브레이크다운 영역에서는 디바이스가 손상되지 않는 정도 레벨에서 이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단순하게 이렇게 접합만 시키더라도 이런 특성을 갖는 전자 부품이 돼버려요. 이런 특성을 갖는 전자 부품을 이제 다이오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요. 그리고 자 이제 여기서 학생들이 여기서 용어 중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다수 캐리어하고 소수 캐리어라는 게 있어요. 자, N형 반도체에선 전자가 이렇게 남아 돌죠. 다수 캐리어, 소수 캐리어는 전류를 흘리는데 이용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P형 반도체에선 전류를 흘리는데 이용되는 애들이 이렇게 남아도는 전자들이 이용이 되죠.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이 남아도는 전자를 이용해서 전류를 흘리게 되는데, 이 N형 반도체에서 남아도는 전자를 다수 캐리어라고 해요. 다수 캐리어.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드물게 전공이 하나씩 중간중간 생기는데, 얘를 뭐라고 하냐면 소수 캐리어라고 해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는 전공이 주로 많이 있죠. 이렇게 이 그림처럼.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는 다수 캐리어가 이 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수 캐리어가 이 전공.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드물게 하나씩 삐져나온 전자들을, 얘네들을 소수 캐리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가 남으니까 전자들이 다수 캐리어가 되고, P형 반도체에서는 전공이, 빈자리가 많으니까 전공이 다수 캐리어가 되는 거예요. 요 용어는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이제 요 용어하고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것들이 뭐냐면 나중에 학생들이 국시 볼 때 이것들이 가끔 다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이오드의 전압 특성을 보면은 앞장에서 내가 이미 다 설명을 했어요. 다이오드의 전압 전류 특성을 보면, 전압을 순방향으로 인가했을 때 전압을 높이게 되면은 일정 전압까지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다가 급격하게 흐르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그 다음에 역방향으로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다가 일정 전압 이상이 되면은 이제 디바이스가 손상되면서 이렇게 전류가 크게 흐르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래서 역전압이 강하면은 이 경우에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발생한다. 급격하게 디바이스가 망가지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 그래서 PN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고,
이 플러스 쪽, 이쪽. 자, 이 그림만 보더라도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겠다라는 학생들이 그런 짐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림만 보고. 그래서 이 플러스 쪽을 애노드라고 하고 마이너스 쪽을 캐소드라고 해요. 이쪽 막대기 쳐진 부분은. 그래서 기호로는 이렇게, 다이오드 기호는 이렇게 그리고 전류는 이쪽으로만 흐르고 반대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다이오드를 주로 이용하는 게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장치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그때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장치를 정류 장치라고 해요. 정류 장치. 그래서 정류 장치에 들어가는 소자, 부품이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이오드의 그 반도체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끝났고, 오늘 수업은 반도체까지만 하도록 하고, 다음 수업은 내가 좀 고민을 하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이 될 내용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고 다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